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통신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서입니다. 이 자리에 선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는 제가 통신업종이 영위하는 B2B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요. 무선 B2C 사업은 마케팅 비용이 안정화될 거다라는 국면을 강조드렸습니다. 몇몇 분은 제가 발표하면서 슬라이드에 있는 오차를 찾아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오차 찾느라고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금년에 통신업종의 변화를 떠올려보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금년 4월 달에 SK텔레콤이 분할을 하면서 통신사가 영위를 하는 B2B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아울러 플랫폼 사업까지도 관심이 커지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실적과 그리고 또 신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 통신업종 주가가 그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꼭 5년에 한 번씩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17년에 빠졌으니 2022년 상반기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저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센티멘트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2002년, 2007년, 2012년, 2017년 공통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대통령 후보님들께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통신업종의 주가는 요동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단기간 출렁였다가 결국에 어떻게 정책을 시행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센티멘트가 단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의 데이터 소비량이 증가를 하면서 통신사들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인했다라는 점이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주가를 상저하고로 판단합니다. 내년도 상반기 3월에 대선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내년도 통신사 사업의 신규 사업들이 안정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그리고 또 성장세를 보이는 국면을 보이면서 주가도 반응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희는 IDC 비즈니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IDC 비즈니스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비자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 데이터들을 올려놓을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 공간이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통신사들의 임대 사업 같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수요 공급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통신사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따라 올라오는 그런 동향이었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2022년은 철저히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를 먼저 본 네이버나 카카오, NHN 같은 경우에 IDC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스케줄들을 보시면 2022년 이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그런 스케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22년만큼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시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저희는 클라우드 사업의 모든 산업의 클라우드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저희는 행정, 공공기관의 클라우드화가 내년도에 본격화된다라는 점인데요.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죠. 오른쪽 차트를 보면 2022년에 공공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수요가 2021년 대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 디지털 뉴딜을 추진을 하면서 클라우드화를 가속화하겠다라고 했고 그에 따른 설계가 2020년부터 이루어졌고 2021년에 마무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서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2022년 이후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결국 2022년에는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셔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업 수요입니다.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더군다나 오른쪽에 이 표를 봐주시면 지금 금년도 서베이,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현재 스테이터스는 단순 IDC지만 내년도까지 하이브리드나 멀티클라우드, 즉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는 서비스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수요들이 국내로 유입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데이터 센터들이 많은 구간들입니다. 많은 지역들입니다. 도쿄나 싱가포르, 홍콩 순서대로 이렇게 많은데 싱가포르와 홍콩에 대한 싱가포르, 홍콩 시장에서의 데이터 센터, 신규 데이터 센터가 공급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싱가포르를 보면요. 지금 사실 뭐 제가 ESG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요즘 그 기후변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데이터 센터 공급을 당분간은 좀 중단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위권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 센터의 신규 증가 폭 자체가 기존 예상 대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이 수요처는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뭐 MS나 아마존이나 이런 소위 그 빅4라고 하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결국 갈 끝에가 한국, 서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의 공급을 대체하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위권인 홍콩 역시도 지금 공급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통과했던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의 골자는 보시다시피 데이터, 그 홍콩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정보 보호 관련한 이슈들이 중요한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IDC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한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은 거의 초호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건물 짓고 그 안에 서버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구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여유가 있는 통신 섹터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KT나 LG 플러스 같은 통신 사업자에서 이 데이터 센터, IDC 센터의 매출액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를 보면은 비통신 사업 부문의 매출액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 비통신 사업 부문의 매출액은 30% 남짓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통신사 손익계산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비통신 사업 또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T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좀 전망을 해보면, KT는 현재 13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신규로 데이터 센터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NHN과 달리 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2020년에 하이퍼스케일급 10만 대 서버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가 2020년 말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산 데이터 센터, 이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매출액이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연결을 하면서 자그마한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을 하면서 이제 하나의 큰 데이터 센터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예상으로는 2021년 기준 한 6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는 1조 원까지 성장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G 플러스인데요. LG 플러스도 데이터 센터 사업을 하고 있고요. 6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한 1,8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 들어온 상황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022년 이렇게 해서 3천억 정도의 매출액이 발생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통신 사업의 화두를 통신 아닌 듯한 통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하반기로 가면서 주가도 움직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인데요. KT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DC 사업과 같은 B2B 사업의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뭐 K뱅크도 실적이 안정화됐고요. 일단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만 KT가 디지코라고 부르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광고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최근 윤여정 배우님께서 KT 너 그게 뭐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 것들을 들으신 바가 있으실 텐데요. 이 디지코, 이 디지털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AI 콜센터, 그러니까 콜센터긴 한데 사람이 아닌 AI가 전화를 걸어서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AI 콜센터와 함께 그리고 또 그 음식점 홀에서 로봇이 서빙을 하는 이런 로봇까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조 원 정도의 디지털 플랫폼 매출액이 2025년 기준으로 10조 가까이 성장을 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U 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까지 통신이라고 부르기 애매했던 이 통신 사업 영역이 상당히 중요한 형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통신사들이 공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선을 활용을 해서 공장 내 모빌리티를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저희 추정으로는 2021년 기준으로 8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그 6배가 늘어난 4,800억, 5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 내년도의 화두로 통신 아닌 것 같은 통신이 통신사의 실적을 들어올리는 형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신업종에 대한 주가 역시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반영해서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ESG도 있는데요. ESG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